네, 오늘은 SM 라이프 디자인 볼 거고, 제가 감기가 완전히 다 낫지가 않아가지고 잔기침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것 좀 양해 바랍니다. 자, 추천 이후부터 전략 매도 이후 11월 21일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개봉하기 전에 전략 매도 사인을 줬는데 그 이유랑 현재 대응법에 대해서 볼게요. 첫 번째 추천 이후부터 제가 추천을 한 날은, 최근에 추천을 한 날은 요날 종가 베팅, 요날 종가 베팅, 그리고 요날에 요 구간에서 계속 반복 매매 추천을 했어요. 반복 매매. 그리고 개봉일이 11월 21일이죠. 요날이에요, 개봉일이. 그러니까 이 날이 오기 전에 전략 매도를 하라고 했고, 요때 오전에 8% 정도 튀었는데, 8% 맞나? 8% 9% 정도 튀었는데, 이게 개봉 전에 마지막 불꽃일 수 있다, 그렇게 리딩이 나갔었죠. 당연히 보유자분들은 큰 상승이 나온 후 무너지는 구간에서 요때부터, 그러니까 11월 14일 마이너스 18% 나온 날, 요날 분할 매도를 해줬어야 돼요. 수익권이 크게 있었던 분들은. 그 이후로는 접근을 안 하는 게 좋았겠죠. 이때 많은 분들이 개봉하기 전에 뭐 개미 털기다 혹은 기회다 생각해서 들어갔을 수 있지만, 이때 반짝 튀었을 때 뭐 챙겼다면 단기에 좀 크게 물린 상황이 됐어요. 추천 타점들 받고 왜 추천했나 봐야겠죠. 이때는 어벤져스 기대감이 있었어요. 어벤져스 엔드게임, 그 아이언맨, 또 뭐냐, 스파이더맨, 이런 거 마블 영웅들 있죠. 그 다 떼거지로 나온 영화인데, 이때 종가 베팅 추천했고, 개봉하는 날이 요쯤이었습니다. 요쯤이었고, 역시 개봉하기 전에 팔았어야겠죠. 개봉하기 전에 판다 마인드였으면 여기 위에서 마감이 됩니다. 그렇죠? 분할 매도 이렇게 시작하면 위에서 팔 수가 있어요. 재료적으로는 엔드게임 접근이었고, 차트적으로는 이전에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보시면 여기가 저항인데 이날의 저항을 뚫었죠. 그러니까 전고 돌파를 해줬어요. 전고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요날 종가 베팅 추천이 나왔습니다. 요날에도 역시 단기적으로 단기 박스를 다 돌파해줬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단기 매물이죠. 단기 매물을 다 뚫고 돌파를 해줬고, 10월 14일인데 요때 겨울왕국 개봉일이 명확하게 21일이다 이렇게 정해지진 않았어요. 근데 11월 말에 겨울왕국2가 개봉할 것이다 라는 재료가 있었고, 한 달 전에 미리 들어갔으면 이렇게 수익권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기대작의 개봉이 11월이다 그러면 한 달 전인 10월쯤에 들어가면 선반영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엔드게임 개봉이 4월 말에 할 것이다 그러면 3월에 들어가서 기다렸으면 먹을 수 있었죠. 동일한 접근으로 이렇게 먹을 수 있었다. 이걸 생각해 보시면 다음에 또 SM 라이프 디자인의 관련주, 관련 영화가 뭐 마블이든 뭐든 디즈니든 또 기대작이 개봉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년 5월에 개봉을 할 것이다. 이런 재료가 있으면 한 달 전인 4월에 들어가서 먹을 수 있겠죠. 지금 여기가 19년이 아니라 20년이라 가정을 한다면요. 쉽죠? 이런 재료적인 접근은 한 달 전에 미리 들어가서 좀
분할 매수하면서 조정 버티고 수익 낸다 접근이면 쉽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런 재료를 모른다 한들 차트적으로 그 신호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아까 앞에 설명했듯 이렇게 전고점을 단기에 매물을 뚫어버리는 신호를 주거든요. 신호를 주기 때문에 그런 재료를 모른다 한들 명확하게 차트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근데 차트도 알고 재료도 알고 있다. 그럼 엄청나게 유리하겠죠. 재료를 알고 있다면 재료 소멸, 즉 고점에서 팔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뭐 이런 구간에서도 이미 5일선 같은 걸 넣어보면 뭐 5일선이든 11선이든 단기 2평을 넣어보면 자 이렇게 추세를 탈 때는 2평을 타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요 빨간 선을 이탈하는 구간에서 분할 매도 시작하면 돼요. 요때 확실하게 종가상 이탈이 나왔죠. 그럼 요때부터 기대치를 팍 낮추는 거예요. 기대치를 팍 낮추고 이때 비중을 많이 줄이세요. 종가상 5일선이 이탈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저점, 최근의 저점을 기준으로 잡으면 그 가격은 2,3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2,300원을 종가상 이탈한다면 비중을 확 줄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2,300원을 한번 회복하기도 했지만 이후에 재이탈을 하면서 크게 빠져버렸죠. 그러니까 요 위에서 대부분 정리가 다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속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후에도 여기 보시면 이건 20선을 한번 넣어서 볼게요. 이때 슈팅이 나온 후에 이때 추천이 들어갔고 슈팅이 나온 후에 아직도 11월 말까지는 시간이 남아있어. 11월 말까지는 시간이 남아있고 밥을 먹었으면 똥을 싸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똥을 싸면 요 똥을 싸는 구간에서 분할 매도하고 끝이에요. 근데 지금 똥 싸는 흐름이 없죠. 20선 이탈 없고 요 저점도 지켜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홀딩 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요때도 계속 제가 음봉 매수해라 분할 매수해라 했고 결국 이 전고를 뚫으면서 전고의 매물을 뚫으면서 이게 저항이고 여기를 뚫으면서 상한가가 나왔죠. 또 겨울왕국 11월 21일 개봉한다 그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때 추천을 했고 여기서 상당 부분 매도를 했더라도 여기서 재접근이 가능했다. 그렇죠? 똥을 싸는 흐름이 전혀 없었어요. 얘가 똥을 싼다는 게 확인이 되려면 여기를 이탈해야 돼요. 여기. 혹은 20선을 노란 선을 이탈하던가. 근데 또 요때는 20선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요때는 슈팅이 너무 크게 나와가지고 20선이랑 이격이 벌어졌잖아요. 벌어졌기 때문에 요때는 기준을 또 5일선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최소 5일선으로 잡아줘야지 여기 빨간 색깔 선 이탈할 때 전량 매도하면 되는 거예요. 분할 매도 시작하면서 끝난 거예요. 지금도 5일선 밑에서 빌빌거리고 있죠. 여기는 반짝 상승에 제가 마지막 불꽃일 수 있다 했었고 그 카톡 내용으로 보면 불꽃 날 보시면 제가 10월 20일 여기 뜨죠. 11월 20일 여기 뜹니다. 요게 11월 20일 오전 11시 35분 리딩이고 요게 마지막 불꽃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분봉으로 보여드릴게요. 분봉으로 보면
연봉으로 찍은 게 있을 텐데. 여기 있네요. 여기 보시면 11시 40분에 9% 튀었어요. 요 9% 튀었을 때 10분 뒤에 여기서 내일 개봉 전이고 이게 마지막 불꽃일 수 있다. 경고한 후에 마이너스 20% 빠졌죠. 크게 빠져버렸어요. 22일에 튄 것도 역시 기술적 반등이고 이때도 가짜 반등의 확률을 돌아 했었어요. 그럼 추천 이유는 다 봤죠. 추천 이유는 다 봤고 대응법도 다 봤고 대응법이 아니라 당시의 대응법, 그러니까 현 대응법은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추천 이유 재료적으로는 어벤져스 그리고 겨울왕국 2 기대감으로 추천이 나왔다. 차트적으로는 최근에 매물을 돌파해주는 전고 돌파 흐름이 있었다. 그리고 11월 21일 전에 전량 매도하라고 했던 이유는 어벤져스를 토대로 그 경험을 토대로 개봉 전에 매도를 한다. 이 관점이었고요. 유사 흐름도 볼게요. 유사 흐름. 일단 개념 자체를 다시 잡아드리면 자, 요거 엔드게임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요거 어벤져스 여기 아이언맨 머리 제일 크게 있죠. 아이언맨 그 다음에 캡틴 마블 요게 캡틴 마블이구나. 여기 캡틴 마블 이거는 캡틴 아메리카 토르 이렇게 많이 있죠.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안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좀 생소할 수 있는데 그냥 만화책 미국의 마블이라는 마블 코믹스 그 만화책 연재하는 거 있죠. 그 만화책을 영화로 옮긴 거예요. 만화를 영화로 만들었다. 이게 인기를 끌면서 각 영웅들을 합쳐서 같이 싸운다. 이런 개념으로 나온 영화예요. 요 기대감으로 이때 이렇게 오른 거예요. 이때 오른 거고. 다음 겨울왕국 2 이건 다들 아시죠. 워낙 유명하니까 이건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라 생각해요. 애들도 좋아하고 레리코 이거 아시죠? 그 기대감으로 이때 추천, 이때 반복 추천했고 이렇게 또 올라갔고요. 사례를 한번 공통적으로 보자면 자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거는 봤죠. 이거는 사례 접근이 끝났고 이것도 다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는데 한 번 더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공통점은 요거예요. 영화 개봉 전에 상승이 나오고 개봉 후에 하락을 한다. 그리고 이후에 1000만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기생충이랑 신과 함께 2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생충 관련주는 바른손 ENA죠. 그러면 차트를 봤을 때 기생충 때문에 언제 올랐겠구나 이게 딱 보여요. 여기 딱 보이죠. 여기고 자, 여러분들의 생각대로라면 여러분들의 지극히 평범한 생각대로라면 뭐 개봉 전에 이만큼 오르고 개봉을 해서 1000만을 찍었으니까 이때부터 이렇게 1000만을 찍어서 올라갔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는 개봉 전입니다. 아니 개봉 전이 아니라 이거 언제 개봉했지? 검색하기 귀찮으니까 알아서 보시고 어쨌든 이때가 1000만을 찍은 날이에요. 이때 1000만 찍은 날이야. 1000만 찍었을 때 겨우 12% 올랐어.
그 이후에 쭉 빠졌죠. 그러니까 개미의 생각과는 좀 다르게 간다 이거예요. 1000만을 찍었으면 이렇게 쭉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죠. 이렇게 안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에요. 왜? 개봉 전에 이미 선반영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이 선반영이 나온 후에 다시 또 결과가 좋다고 해서 후반영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진짜 지극히 낮은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기대하시지 말고 일반적으로 선반영이 크게 나왔다면 후반영을 기대하지 마라. 그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야지 좋습니다. 이것도 따로 제가 유튜브 찍어 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됩니다. 요때 제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미 3년상 2연상인가? 2연상이 이미 나왔고 바닥 대비 단기에 150% 올랐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에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다.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다. 이렇게 더 크게 빠졌죠. 오히려 1000만을 찍은 후에 재료 소멸로 더 빠져버렸다. 이렇게. 다음 덱스터. 덱스터도 개미분들이 많이 물렸죠. 덱스터는 요때 전문가들이 많이 추천했어요. 요때 많이 추천했습니다. 왜? 신과 함께 1이 1000만을 찍었고 2도 1000만 기대감이 컸기 때문이에요. 근데 1000만을 찍은 거는 요쯤이었나? 그럴 겁니다. 이것도 1000만을 찍었지만 결국 크게 빠졌죠. 이것도 제가 차트를 올려드렸는데 덱스터 차트. 여기 하나 다른 게 있는데 잠시만요. 여기죠. 여기 보시면 여기 보라색깔 구간이 1000만 흥행을 달성한 구간입니다. 역시 별 상승이 없이 크게 빠져버렸죠. 여기서 개미들이 많이 물렸단 말이야. 당연히 그냥 1000만도 아니고 1도 1000만이야 2도 1000만이야 그럼 더 갈 거라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안 갔죠. 요 구간이네요. 여기 여기서 1도 1000만이다 2도 1000만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쭉 갈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개미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줍잖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크게 당하는 거죠. 이때 개미가 엄청 많이 탔거든요. 개미가 많이 타면 세력들은 털고 갈 수밖에 없어요. 두 가지 사례 다 봤죠. 기생충, 바른손 ENA, 신과 함께 2, 덱스터. 공통점이 뭐다? 요거 개봉 전에 상승을 하고 개봉 후나 1000만 흥행을 찍었을 때는 오히려 하락을 한다. 개미의 생각과는 반대로 간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개봉할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의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옵니다. 그 뒤에 뭐뭐 했다. 개봉했다. 혹은 1000만을 찍었다. 그때는 재료 소멸이 나온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여태 본 거는 다 1번이에요. 요 1번에서 거의 많은 사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확률상 통계적으로 1번이 제일 많이 나와요. 1번이 뭐냐? 선반영으로 개봉하기 전에 상승이 나와. 그리고 개봉하거나 1000만을 찍으면 하락을 한다. 이렇게 여태 봤던 게 다 이런 흐름이 나온 거죠. 유사 사례로 보시면 넵튠이나 액션 스퀘어 보시면 됩니다. 또 간략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넵튠 보겠습니다. 넵튠은 게임주인데 배틀그라운드라는 엄청 유명한 게임이 있어요.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게 요 섬 안에 유저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낙하산을 타고 막 떨어져요. 그리고 요 안에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게임이에요. 총 쏘고 막 그런 게임인데 요 안에서 한 명만 살아남거나 뭐 팀이 살아남거나 그런 서바이벌 게임이에요. 서바이벌 게임. 요게 베타로 출시가 된 게 2017년 3월입니다. 요 구간에 베타로 출시가 됐고요. 그러니까 정식 출시가 아니라 정식 출시하기 전에 테스트 버전으로 한번 출시하는 거예요. 네, 출시를 했고 이게 인기가 많아졌어요. 인기가 엄청 많아져서 그 인기가 좋고 흥행 기대감이 아주 컸고요. 요때 카카오사랑 무슨 계약이 있었고 정식 출시는 12월이었습니다. 12월 말 요쯤이었는데, 그러니까 한국의 정식 출시는 여기인데 이미 선반영으로 크게 상승이 나왔죠. 이것도 출시하기 전에 상승이 나왔다. 역시 1번 흐름이 나온 거예요. 추천은 저는 여기서 강력 추천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강력 추천이 나왔고 요때부터 얘가 좀 올라가려는 흐름을 보여주죠. 매물 소화를 해주는 흐름이 강력하게 나왔기 때문에 차트로 추천이 나왔어요. 저 재료가 강력하다 이런 건 인지를 못한 상태였고 그냥 차트 추천으로 여기서 크게 갈 수 있는 전고점까지는 갈 수 있는 힘을 제가 봤기 때문에 이거는 한 100% 이상 갈 수 있다. 강력 추천을 했던 구간이고 그 배틀그라운드 게임으로 이렇게 크게 가버렸죠. 역시 출시를 한 이후에는 별 힘이 없이 좀 빠져버렸어요. 출시를 한 이후로는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빠져버렸죠. 지금도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네요. 넵튠 말고 하나 더 뭐였지? 액션 스퀘어도 보겠습니다. 액션 스퀘어도 최근에 보면 자 보이죠? 어디서 게임이 출시가 됐을지 차트만 봐도 보이잖아 이제. 요 구간에서 출시를 했겠구나. 보이죠? 출시를 한 날은 요 날입니다. 마지막에 장대항공이 나온 날. 요때 마지막 불꽃을 쏘고 장렬하게 전사를 했네요. 액션 스퀘어도 여기서 제가 강력 추천을 했고요. 이렇게 기대감으로 신작 기관 에스틱인가 무슨 신작 기대감으로 쭉 올라갔다가 여기서 좀 크게 흔들긴 했죠. 크게 흔들면서 출시하고 오르고 그 다음 날부터 쭉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재료 소멸이 나온 거죠. 큰 흐름으로 출시하기 전 6월에 매수를 해서 출시 전에 매도를 한다. 그 관점이었으면 이 상승폭이 100%거든요. 그러니까 뭐 100% 꽉 채워서 먹지 못하더라도 50% 이상 먹을 수 있었겠죠. 재료 소멸로 이유는 빠졌다. 이렇게. 과거 사례를 분석하시면 미래의 종목들 어렵지 않게 크게 먹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내가 차트를 잘 모르더라도 그냥 재료적인 관점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근거가 되죠. 다음 선반영 없이 후반영이 나온 2번 사례를 볼게요. 2번 뉴는 드라마고요. 드라마 관점으로 볼 건데 태양의 후예 다 아시죠? 송중기, 송혜교 주연이었고
그게 여기네요. 자, 메모를 해놨네. 2016년 2월 24일에 태양의 후예 첫방이 됐었고요. 요 날이네. 첫방이 됐고 이후에 시청률이 워낙 잘 나오니까 후반영으로 방송을 한 후에 올라갔죠. 후에 이렇게 50% 올라갔고 뒤에 떨어졌어요. 요거는 선반영이 없었다 보면 되고요. 선반영이 거의 없었죠. 바닥에서 치면 뭐 한 20% 정도 나왔다 볼 수도 있는데 이 정도는 크게 나온 건 아니고 첫방을 한 이후에 주가가 50% 올라갔다. 이거는 후반영이 나온 거예요. 후반영이 나온 거다. 선반영이 나왔다 볼 수도 있지만 거의 2번에 가깝다 보시면 되고 다시 말하지만 1번의 확률이 가장 큽니다. 대부분 1번이에요. 대부분 1번. 대부분 1번이니까 1번을 위주로 대응을 하시고 그 다음 3번도 볼게요. 이것도 확률이 진짜 없어요. 거의 안 나오는 패턴이고 플레이위드도 게임주죠. 이거는 로한이라는 모바일 게임 때문에 크게 올라간 종목인데 이날인가 이날에 로한 개봉이 아니라 출시가 됐어요. 출시가 됐고 이건 선반영이 좀 있었죠. 이렇게 선반영이 한번 있었다가 쭉 빼고 올라갔어요. 이것도 요 라인에서 추천하고 요 라인에서도 추천했었고요. 선반영이 한 50% 정도 나왔고 출시 후에 후반영이 크게 나왔던 종목입니다. 후반영이 또 크게 나왔죠. 후반영이 300% 이상 엄청나게 낮은 확률로 올라갔죠. 요거는 보시면 간단하게 고점에서 쌍봉이 있었어요. 고점에서 쌍봉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쌍봉 라인을 이탈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죽었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하나 더. 넥슨 GT도 선반영이랑 후반영이 나온 대표적인 종목인데 차트 보시면 어딘지 딱 알 수가 있어요.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가 선반영 상승 구간이고요. 이날이 아마 출시일이었나? 신작 출시. 요 셋 중에 요 구간이 신작 출시고 출시가 된 이후에 반응이 좋아서 후반영으로 한 번 더 갔어요. 선반영 한 번 크게 나왔고 출시 재료 소멸 그 이후에 출시되고 후반영으로 한 번 더 튀었고 이렇게. 요런 거는 낮은 확률이다. 그리고 이런 파동을 보여준 이후에는 단기에 빠지든 장기적으로 빠지든 크게 빠져요. 항상 제가 얘기하는 밥동 결국 제자리를 찾아 내려간다. 그죠? 적어 드릴게요. 넥슨 GT까지 추가해서 이렇게. 그 다음 4번. 4번은 둘 다 없는 경우에요, 상승이. 레드로버 볼게요. 레드로버는 이것도 겨울왕국처럼 애니메이션 극장에 개봉되는 애니메이션 때문에 기대감이 컸던 종목인데 요 날이 개봉일입니다. 요 둘 중에 한 날이 개봉일이에요. 근데 흥행을 실패했어요. 기대감이 워낙 컸던 만큼 흥행을 실패하니까 하락도 크게 나온 거예요. 기대감이 없으면 영화가 망하든 말든 이렇게 큰 하락이 없죠. 근데 기대감이 워낙 컸던 만큼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보면 기대감으로 오른 구간도 별로 없고 후반형으로 오른 것도 없고
당연히 결과가 안 좋았으니까 당연하게 빠진 구간이긴 해요. 여태 설명했던 건 결과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천만 흥행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이 나왔던 걸 봤던 거고, 요거는 당연히 흥행이 실패해서 하락한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사례들을 봤어요. 항상 주식을 하면서 이 사례들을 온전히 숙지를 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다음 종목에 대응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항상 숙지를 해두세요. 요 데이터가 많아야 돼. 요 DB가 나한테 많아야지 유리합니다. 초보분들은 이런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역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는 역사를 배움으로써 현재를 파악하고 과거를 분석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역사를 배우는 이유고 우리가 더 나아질 수 있는 원동력이에요. 주식도 똑같이 과거 사례들을 많이 숙지하고 공부하면 현재와 미래의 대응이 수월하다, 유리하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할 3번으로 넘어갈게요. 현재 대응법. 현재 대응법은 카톡으로도 다 알려드렸지만 자, 여기가 개봉을 했고 빠졌어요. 빠진 상태고, 이제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거는 후반형입니다. 겨울왕국2가 1000만을 찍고 지금 벌써 400만이거든요. 4일째. 그러니까 6일 뒤에는 1000만을 찍고 이렇게 쭉 올라갈 거다. 올라가서 전고점까지는 터치하고 혹은 그 이상으로 갈 거다. 한 50%를 생각하시는 거죠. 보통은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앞에 다양한 종목들로 복습을 했고 그렇게 날 확률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물론 얘가 진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죠. 하지만 항상 최악의 흐름을 생각하면서, 보편적인 흐름을 생각하면서 대응을 하라는 거예요. 마냥 이렇게 기대를 하다가는 계속 홀딩하면서 더 떨어지는 걸 쳐맞을 수 있으니까. 그쵸? 지금 기본적인 흐름은 우리는 이걸 기대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걸 절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최근 며칠 그랬듯 반짝 상승에 무게를 두고 올랐다가 빠졌다가 이렇게 행보하는 구간, 그러니까 한 요 구간에서 행보한다 생각한다. 요 구간에서 행보에 무게를 두세요. 행보에 무게를 두고 2,000원, 1,000원 후반대까지 빠질 수 있다. 요 구간까지 결국 빠질 수 있다. 그렇게 좀 무게를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준 리딩 볼게요. SM라이프 눌림 매수 후 후반형 수익을 노려볼 수 있지만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본전이 안 올 수 있다 염두해라. 선반영이 크게 나왔고 후반형 기대는 낮춘다. 그러니까 최근에 눌림 매수 하신 분들은 금요일에 수익권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닥에서 새로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수익권이 나올 수 있어요. 분할 매수하면서 수익권이 나올 수 있으나 지금 여기 물려있는 분들 본전이 안 올 수 있다. 본전이 안 올 수 있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여기 물려있는 분들 본전이 안 올 수 있다. 본전이 안 올 수 있다. 그걸 염두하세요. 한 거고, 결국 본전을 넘어 수익권이 오긴 왔지만 겨울왕국2 때문에 단기적으로 아프잖아. 단기적으로 이렇게 아프잖아. 이거 어떻게 버티냐. 그쵸? 이거 어떻게 버텨요? 이 재료 때문에 비중이 클 수도 있는데
중기 포지션은 이후에도 뭐 다른 기대작으로 본전이 오고 수익권이 다시 올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아플 수 있다. 본전이 안 온다. 안 올 수 있다. 이걸 염두하라는 거예요. 지금 요 자리와 요 자리가 동일하다 보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단기에 본전이 안 오고 쭉 빠졌다가 길게 행보가 나올 수 있다고. 요런 자리처럼 이렇게 길게 행보가 나올 수 있다고. 그걸 염두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 물려있는 분들은 기회비용을 잃게 되는 거니까. 특히 비중이 크신 분들, 재료가 워낙 좋다 보니까 비중을 크게 많이 들어가거든. 겨울왕국? 이거 1도 1000만 찍었잖아. 그럼 2도 1000만 찍겠지. 지금도 흥행 성적이 좋으니까 지금 기사를 보면, 기사도 복사해서 여기 가져왔는데 흥행 역사를 새로 썼다. 4일 만에, 개봉 4일 만에 400만 찍었다. 이 흥행 속도는 올해 최고 흥행작들과 대등하다. 극한 직업보다 앞섰고 어벤져스 엔드게임과 동일한 속도다. 동일한 속도다. 그럼 이 속도대로라면 1000만 찍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그쵸? 근데 극한 직업 얘도 1000만 찍었지만 관련주도 뭐 별로 힘 없었고요. 투자사자들, 투자사 관련주들 별로 큰 힘 못 썼어요. 그리고 어벤져스도 SM 라이프잖아요. 아까 설명했던 구간 1000만 찍고도 별 힘 없었죠. 이후에 오히려 하락을 했다. 여태 공부한 거잖아요. 그럼 겨울왕국도 그렇게 하락할 수 있다 생각하셔야 돼요. 장기 흥행이 예상된다. 일단 스크린 독과점 때문에 1000만을 찍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거의 극장에 10개의 상영관이 있으면 7개는 겨울왕국 거니까 1000만은 무난하게 찍는다. 하지만 1000만을 찍더라도 큰 상승 기대는 하지 말자. 거의 제가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는데 강조하느라 그런 거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그럼 현 대응법도 끝났습니다. 다시 요약. 1000만을 찍더라도 본전이 안 오고, 단기적으로는 본전이 안 오고 하락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당분간은 이 박스에서 반짝 상승, 오르고 빠지고 이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거를 염두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단기에 강세가 나오려면 2,800원 단기에 전고점까지 갈 수 있으려면 주가가 2,800원 위에서 놀아야 돼요. 요 2,800원 위에서 주가가 놀아야 되고, 요 밑에서 놀고 있다면 계속 행보에 무게를 두시면 됩니다. 영상을 좀 길게 찍었는데 여러 사례들을 보여주느라 그랬죠. 이 사례들을 다 숙지하시고 앞으로 나오는 사례들도 제가 따로 설명을 안 하더라도 본인들이 개별적으로 정리를 해서 데이터화 시키세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보면서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 너무 먹기 쉽잖아. 얼마나 쉬워요. 개봉일이 여기고 11월 말이고 10월에 매수해서 그냥 좀 가져갔으면은, 한 달 버텼으면은 이 상승폭이 100%인데 100% 그 안에서 최소 20%는 먹어야지. 그쵸?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끝낼게요.